기존의 시장에서 이렇게 기대하고 업데이트하고 또 실제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했던 쪽에서는 혹시 생각지 못한 악재가 나올까 봐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껏 다 투자하기로 세팅해놨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밥상을 엎어버린다던가 아니면 뭐 추가적인 되게 좀 부담된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걱정이었는데 어허. 일단 그런 것들은 없었고 약간 새로운 것도 없었지만 걱정했던 악재도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중국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에서 크게 이제 뭔가 우리가 대중과 경제 교역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 부담이 될 만한 멘트도 없었던 없었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있는 이슈들을 그래도 잘 피해 가서 기본적으로는 투자자 관점에서는 걱정거리는 조금 덜은 것 같은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마무리하고 간밤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X라는 데에 뭐 엄청난 단어들을 써서 네. 그죠? 네. 이게 뭐냐 해가지고 굉장히 놀란 마음으로 봤는데 비교적 선방한 것 같다. 네네. 일단 젤렌스키라든지 이런 이벤트들 전혀 없었고 네.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가 그거 루머였는데 뭐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도 그렇죠. 있었고 그죠? 그래서 비교적 그 국민들이 어떤 이벤트가 워낙 이게 변동성이 큰 사람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은 뭐 저는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정치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냥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들은 어쨌든 한국의 경제 구조가 예. 미국에 대한 수출과 중국에 대한 수출 두 개를 어떤 거 하나라도 포기해서는 현재 경제가 유지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바로 마이너스 성장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한국이 이제 대미 수출이 늘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경제 관점에서는 양 국가가 우리 입장에서 가장 큰 교역의 대상국들인데 예. 사실 이 한미 정상회담 내지는 관세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투자자들 좀 힘드셨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예. 소위 대미 투자주라고 불리는 섹터와 대중 투자 섹터라고 하는 섹터들이 매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미국과 투자하면서 좀 오를 거로 기대했던 뭐 조선이라든가 혹은 원전 뭐 아니면 이제 뭐 그 미국에 투자했던 반도체 기업들 혹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미국과 조금 친화적인 메시지들이 나오면 소위 이제 그 대미 투자와 관련된 주식들 한번 오르면 또 한쪽에서는 미국과 저렇게 친해지면 중국이 견제하지 않을까? 또 이러면서 중국 관련 주가 더 빠지고 또 한편으로 또 뭐 중국에 특사단을 보냈다 또 이러면 중국주가 반등하다가 이러면 또 미국에서 싫어하지 않을까 하면서 미국 관련 주가 더 빠지고 이런 소위 좀 그러니까 회사의 펀더멘탈과 기업의 영업 활동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네.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메시지의 강도에 따라서 매일 포트폴리오에 있는 계좌가 왔다 갔다 하는 소금 장수하더라고 우산 장사하더라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전체가 못 가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 혹은 내가 잘 아는 종목을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는 7, 8월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한 이슈에 대해서 워낙 뭐 하루에 10%씩도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소위 이제 악재에 털리고 호재에 물리고 뭐 이런 그 매매들이 굉장히 매매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저희 업계 그냥 농담으로 상승장에 쪽박 찬다는 얘기가 또 이런 약간 장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예. 변동성이 심해져서 악재에 막 던져야 될 것 같고 호재에 막 잡아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냥 지수는 어영부영 올라갔는데 실제 계좌들은 막 좀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요번 7, 8월 달에 사실 굉장히 좀 그런 성격이 강했습니다. 특히 제가 하루 좀 되게 인상 깊게 기억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아마 그 어떤 시장에 루머가 있었냐 이 루머도 사실 저도 오후에 파악이 됐는데 그 미국이 군산 지역에다가 미군함 전용 뭐 MRO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대더라. 그런 얘기 이런 있었죠. 루머가 시장에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오전에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 그래서 시장에서 뭔가 이제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주가 올라가니까 장이 뭔가 이제 다시 조금 올라가려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중국 관련된 뭐 엔터 기업들이나 컨텐츠 기업들이나 폭락이에요. 이런 데 갑자기 한 줄 쑥 빠지는 거야 아무 이슈 없이. 군산이 어딘데? 네네. 바로 군산이
찾아보니까 서해안 앞바다니까. 근데 네. 그냥 이러면은 뭐 중국이 뭔가 굉장히 싫어해서 한알령이 해제가 안 될 거고 뭐 이런 상상력들이 이제 계속 발휘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러고 이제 한 뭐 몇 주가 지났는데 발표된 건 사실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시점에서도 사실 그 당시에 시장에 돌았던 루머들이 네. 뭐 아직까지는 뭐 밝혀지거나 뭐 어나운스된 게 없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 생성돼서 뭐 어떻게 나오는 것들인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네. 근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그래도 좀 투자자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일단은 기존에 언급됐던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조선, 뭐 방산, 아니면 뭐 항공,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온 게 원자력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시장에서 이렇게 기대하고 업데이트하고 또 실제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했던 쪽에서는 혹시 생각지 못한 악재가 나올까 봐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껏 다 투자하기로 세팅해놨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뭐 밥상을 엎어버린다던가 아니면 뭐 추가적인 되게 좀 부담된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걱정이었는데 어허. 일단 그런 것들은 없었고 약간 새로운 것도 없었지만 걱정했던 악재도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중국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에서 크게 이제 뭔가 우리가 대중과 경제 교역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 부담이 될 만한 멘트도 없었던 것 없었죠. 같아요. 네, 예를 네. 들면 미군의 성격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습니다. 대한 네, 네. 명시적인 거, 네.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사실 좀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있는 이슈들을 그래도 잘 피해 가서 기본적으로는 투자자 관점에서는 걱정거리는 조금 덜은 것 같은.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일정과 다음 스텝을 좀 예상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계기는 된 것 같다. 뭐 그런 정도로. 한미 정상회담의 정치적인 해석을 할 입장은 저도 아니고 이다솔 지점장도 아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걱정했던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시간에 걸친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향후에 이런 주식들, 이런 업종들 괜찮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건 너무 오버런인데 그 업종이나 어떤 산업의 명암 이런 것들은 유추할 수 있었던 대목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대가 했던 주식들은 최근 2달 혹은 올해 상반기 동안 사실 많이 올라 있어서 예. 소위 뭐 조선이나 뭐 원전이나 뭐 방산이라든가 조방원, 뭐 조방원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대미 투자 관련된 것들은 소위 이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도 그 대주주 양도세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업황의 문제라기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양도세가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춰지면 매물 받는다. 그렇죠. 많이 돈을 번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매물도 많이 나올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제 조정을 진행하는 국면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여전히 이 그 소위 뭐 조선이나 뭐 원자력이나 기존에 있던 주도주들은 그 업황의 훼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원체 이 미국이 하고자 하는 어떤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 중에서 전력원을 확보하는 것과 이제 그 배를 확보하는 것들은 가장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이것들은 뭐 업의 훼손이라기보다 이제 똑같이 얘들도 국내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조금 수주와 실제 분기 실적으로 이어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멀티플을 끌어올리는 싸움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수주와 좀 이익을 좀 체크해가면서 뭐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일 것 같고 단적으로 조선주 중에서 오늘 특징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조선에서 많이 올랐던 뭐 하나오션 같은 주식들은 오늘 기준에서는 기대감이 이제 약간 소멸되면서 좀 빠졌고 상대적으로 섹터에서 그 MRO 군함을 안에서 가장 약했던 삼성중공업이 요번 이제 순방 기간에 MRO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없던 거를 했다고 한 애는 오늘 하나는 올랐고 그 기존에 있던 애들 빠지고 했던 것들이 그냥 이거는 충분히 이 섹터 내에서 수주랑 호재가 있으면 시장은 반응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그 제 기준에서 조금 요번 순방 뉴스나 이런 브리핑들을 보다가 좀 상징적이라고 느꼈던 그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삼성전자 이제 이재용 회장님이랑 엔비디아의 젠슨왕 대표가 만났는데 포옹은 브로맨스급이던데. 약간 그 기자분이 그 순간을 되게 잘 포착하신 것 같은데
진짜 되게 오랜만에 만난 네. 친구처럼 저는 사실 뭐 다른 걸 떠나서 이번에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이 사진 좀 유독 좀 눈에 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갔던 기업들이 대부분 다 본인들이 목표했던 바들을 대부분 잘 이루고 온 것 같은데 사실 그 중에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른 산업들은 기대감들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서 계속 기대감이 있는데 때가 되면은 딜레이되고 때가 되면 연기돼서 지금은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삼성전자 HBM이 아예 이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래도 외곽은 네. 때려준단 말이에요. 테슬라 애플한테. 네, 얘기 나올 정도로 네. 이제 기대감이 소멸돼 있었는데 기대감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가 대미 투자했던 것들이 여태까지 좀 저평가받았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 밸류 체인 내지는 이쪽 섹터도 좀 올라왔을 때 워낙 또 덩치들이 크다 보니까 분명히 좀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만 놓고 봤을 때는 의외로 테크 쪽에서 조금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좀 제가 좀 호기심은 좀 생겼습니다. 테크 쪽에서 변화라는 건? 그러니까 테크 쪽의 변화는 단쪽으로는 뭐 지난 2, 3년 동안은 이제 하이닉스 벤더 중심으로 이제 계속 어떤 포트폴리오나 이런 투자가 집중되었다고 하면 예. 이제 뭐 이 하이닉스가 더 잘하고 삼성이 더 뭐 덜 못하고 이런 문제라기보다 이 자금의 어떤 포트폴리오 이제 배분이 이제 하이닉스 벤더 쪽으로 편중돼 있던 포트들이 이제 좀 삼성전자 벤더들 쪽에도 예. 좀 한번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결국 이 문제도 이제 사실 기대감을 떠나서 결국은 이제 업체들이 실제 수주와 이익으로 좀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사진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사진이 너무 극적으로 나와서 와, 둘이 저렇게 반가울 정도인가 싶더라고요. 어차피 정치적인 이벤트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 이벤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상상력과 너무 많은 걱정과 너무 많은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새벽에 잠을 안 자면서 보고 나서 괜한 걱정을 했네. 그냥 잘 걸. 이런 생각도 그렇죠. 했는데 네.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다솔 지점장의 분석은 사실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는 약간의 실망. 그죠? 그다음에 전혀 기대가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받았던 것들은 어떤 스케일을 갖춘 미국과의 협력 이런 걸 발표하거나 구체성을 띈다면 그것은 키 맞추기의 순서로 갈 수 있다. 뭐 네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장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네. 소위 박스권장에서는 기존의 주도주가 치고 가는 경향보다는 소위 이제 소외주들이 키를 맞추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포트의 균형을 맞추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군요. 뭐 아직까지는 장 자체가 좀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것 같고 네. 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어떤 뭐 국내 특정 정책에 대한 어떤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예. 좀 계속 장은 고점을 계속 음. 벗기려고는 하는데 벗길 그러게요. 힘이 좀 사실 모자라는. 오늘 코스피가 빠진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외국인 매도가 나왔다든가 아니면 그 지수 편입이 그 리밸런스 되는. 네네. 오늘 그런 이유 MSCI가 리밸런싱 돼서 이제 그 예. 편입되는 날인데 삼성전자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네, 삼성전자가 이제 편입비가 감소할 거로 예상이 돼서 그때 이제 장전의 예측으로는 이제 뭐 증권사들의 예측으로는 삼성전자가 이제 종가에 1,0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총 대형주가 코스피를 좀 많았던 끌어내리는. 코스피에는 좀 악영향이었던 것 같고, 네. 실제 외국인들 매도세도 오늘은 코스피에 조금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물론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장세의 변화를 주기에는 그닥. 그래서 평가는 뭐 크게 성공도 아니고 크게 네. 실패도 아니다. 그렇지만 걱정은 덜었다. 그냥. 걱정은 네. 덜었다. 네. 그래서 내부 이슈로 다시 옮겨갈 거다. 네. 이게 이제 정리잖아요. 그 밈주식이 하나 있었는데 네. 모나미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만년필? 네, 뭐 그 볼펜 만드는 회사인데. 국내산이래요. 그 만년필. 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네. 대통령이 했던 그 만년필 볼펜심에 관심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그 볼펜을 가져가더라고요. 선물로 줬는데 잘 챙겨 그분. 네, 잘 챙기더라고요. 근데 그러고서 저 뭐
재밌네 그러고 왔는데 아침에 시장에 왔는데 모나미가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 시장의 상상력은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걸 제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어쨌든 국산이라 그러니까 네. 그 상상력도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